안녕하세요. 예스안과 원장 박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안과 원장 엄영섭입니다. 원장님, 백내장 재수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백내장 재수술은 기존 삽입된 인공 수정체의 위치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교체라는 걸 우리가 재수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재수술은 극히 드물기는 한데 초창기에는 이제 인공 수정체의 도수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삽입된 인공수정체의 특성이 내 성향이나 내 성격, 내 생활 패턴과 잘 맞지 않아서 시력적인 불편감이 야기되는 경우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이제 드물지만 눈을 자꾸 비비는 이제 나쁜 습관 때문에 눈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수정체를 고정해주는 수정체 섬유 소대가 약해서 이제 렌즈가 이탈이 되거나 탈구가 되는 경우에도 이걸 다시 고정해 주거나 교정을 해주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백내장 수술과 재수술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백내장 수술은 이제 내 수정체를 제거하는 거고 재수술은 이제 인공 수정체를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차이죠. 물론 백내장도 진짜 심한 경우에는 돌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초음파 에너지 수정체 유화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미세 절개를 통해서도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거의 대부분 다 잘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수정체는 안타깝게도 이 수정체 유화술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용 이제 마이크로 시저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잘라서 제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절개도 넓어지고 주위 조직에 이제 손상도 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수정체가 오래되면은 주변 수정체 난과 유착이 심해지기 때문에 거의 제거가 힘든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백내장은 초음파 유화술을 쓰기 때문에 보통 10분이면 수술이 끝나고 금방 시력도 잘 보이게 되는데 재수술의 경우는 단순한 교체술은 1, 20분에 끝나지만 렌즈를 제거하고 공막 고정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1시간까지도 시간이 걸려서 더 어려운 수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장님 재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최근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재수술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분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고 수술할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받았는데 도수에 오차가 생겨서 근시 안경을 써야지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인공수정체가 거기다가 탈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왔을 때는 이미 각막 내피세포 손상까지 심한 상태여서 타 병원에서 탈구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일반 단초점 렌즈로 공막 고정 수술을 시행받고 전층 각막 이식술을 해야 된다고 들어서 좀 낙심을 많이 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환자분의 탈구된 렌즈는 도수가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새로 도수를 계산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공막 고정 수술을 해드리고 이후에 부분층 각막 이식 수술을 하셔서 안경을 안 쓰고도 먼 거리 1.0을 보시고 가까운 곳도 다초점 렌즈의 성능을 잘 활용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젊은 여성분이신데 왜 탈구가 됐던 거예요? 도수 오차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탈구 원인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 1에서 2% 정도 발생하니까 100명 수술하면 한두 분은 탈구가 생깁니다. 탈구가 생기는 원인에는 거짓비늘 증후군이라는 병이나 근시가 심한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젊었을 때 운동을 하면서 외상을 당한 경우라든지 망막 수술 등의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레드백 신드롬이라고 죽은 낭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술 전에 원인이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정체 탈구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렌즈 선택이 불러올 수 있는 합병증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못된 렌즈 선택이라고 하면 눈에 들어가야 되는 렌즈 도수 계산에서 오차가 생겨서 본인의 눈에 맞지 않는 렌즈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수가 안 맞기 때문에 멀리 볼 때도 퍼져 보이고 가까운 것도 퍼져 보일 수 있고 드물게는 이것 때문에 빛 번짐 불편하고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도수 오차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특히 요즘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도수가 정확하게 삽입되지 않으면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가진 고유의 특징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불만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공수정체의 도수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재수술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상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뭐 다양한 기계를 이용해서 술 당일날까지 2번, 3번 검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검사 정확도를 올리려고 하고요. 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복 검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공의 시절에 특정을 해서 정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복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막 손도 바꿔서 검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렇게 반복 검사한 것으로 오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계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진짜 당일 수술들을 너무 겁 없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뭐 간격 뛰면 의외로 검사가 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백내장 수술이 좀 간단하다는 인식이 좀 생겼는지 그냥 뭐 다리 끼짜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거는 좀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술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있으실까요?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만족하실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환자분들께서는 수술하고 오셔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잘 보이고 선명한지 몰랐다고 그러시고 너무 잘 보여서 생활하던 거실 바닥에 먼지가 너무 많은지 이제 알았고 그런 경우에 오히려 그래도 잘 보이셔서 수술하길 잘하셨죠 이렇게 위로해드리면서 같이 행복하게 느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눈이 오감 중에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술하셨던 분이 진짜 너무 좋은 직업을 선택하신 것 같다고 남 눈을 이렇게 밝게 해주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좀 이제 힘들고 그럴 때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힘이 나서 일하고 하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수술을 피하려고 하면 도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검사를 하고 환자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런 어떤 렌즈를 선택하는지 충분한 정보를 주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을 하면 재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렌즈 탈구 같은 경우는 저희 의사의 의지와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피할 수는 없고 그런 렌즈 탈구가 생겼을 때는 준비된 의사와 준비된 병원에서 방문하여 수술을 받으면 원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재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단연간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백내장 재수술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다뤄봤는데 다음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상권장 박진환이었습니다. 오명섭이었습니다.